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신기호 멘토입니다. 종목 세일즈 오늘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할 건데 양시장 모두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의 상승세로 현재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 관망 심리가 좀 짙은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망 심리가 짙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OMC 회의를 비롯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선물 동시 만기일이라든가 이벤트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갈팡질팡할 수 있는 시점인 만큼 관망 심리 및 확인 심리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몇몇 강세 업종군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 업종군들이 오늘장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웹젠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은 개별 종목 호재로 인한 상승 모멘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종목군들도 관련된 업종 속한 종목군들 대부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 업종별, 섹터별 순환 매적의 움직임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및 그 다음에 업종 흐름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눈에 띄는 업종군들이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4%대, 그리고 롯데제과도 6.9%, 농심도 5%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음식료 업종 그동안 약간 좀 소외되는 모습 보였는데 그 소외감이 약간 좀 해소가 되고 있고 또 1분기 실적 전망치 상향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업종과 종목군들이 음식료 업종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장의 주도력은 음식료 관련된 업종군들이 현재 이끌고 있다는 거 시장 정리하실 때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전기 전자 관련된 업종군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군들 1에서 2% 정도의 하락세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최근에 3만원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졌는데 오늘장에서는 장중 3만원 아래로 이탈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현재는 3만원대 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 방향성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이 전기전자 업종의 그런 온도를 조금은 내비쳐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전기전자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표로 여기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 업종군들이 모처럼 강한데 특히나 기아차가 한 3.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한라홀딩스 같은 종목군들도 현재 강세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기아차 같은 종목군들 확실하게 좀 저점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 관련된 부분,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최근에 좀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등 관련된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시고 안타까운 것은 정유학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S-오일, LG화학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군들 대부분 한 2%대 하락세 보이면서 그동안 강했던 만큼 차익 매물에 대한 현재 시점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업종별 키 맞추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제시해 드리면서 거래소 시장은 횡보 움직임 거의 보합권 약간 잔잔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 속에 업종별 종목별 움직임은 상당히 다른 그리고 각박하게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을 잘 짜라셔야지만이 이러한 것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코스닥에 대한 움직임도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카카오가 1.4%의 상승 흐름 보이는데 CJ ENM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4.1%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급락 여파 이후 약간은 주가 횡보 움직임 그리고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오는 모습 보이는데 주가는 만족할 만한 상승 흐름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자 4.1%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다시 한번 10만원 회복에 대한 가능성들이 조금씩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응답하라 그리고 시그널로 이루어지는
대박 드라마 행진이 최근에 또다시 월화 드라마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화, 그 다음에 금토 시장에 있어서 CJ ENM 컨텐츠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그 다음에 그 관련된 흥행가도는 1, 2위를 다투는 그런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이슈는 충분히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웹젠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단계적으로 상승세가 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게임 관련된 업종군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좀 안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까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시황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얘기 드릴 건데 현재 포트상에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선 하나케미카부터 D테크놀로지, 아미코젠, MC넥스, 에이티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바이넥스, LG상사, 에로티베큐, 덕산네오럭스, 그 다음에 K맥, 커라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이 현재 포트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몇 종목을 좀 AS를 해드리면은 종목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익률이 난 종목은 10에서 20, 30%의 수익이 났고 또 손실 난 종목군들은 10% 안팎으로 현재 손실이 좀 나면서 주가에 대한 수익률이 좀 분명하게 나누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항상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은 마이너스가 현재 만약에 낮다 하더라도 손절가 터치가 되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희 매수가 대비해서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코라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조금은 예상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하락 관련된 부분은 코라홀딩스 마찬가지로 9,000원에서 13,000원대까지 상승세 보였다라는 거. 주가 상승률만 따지면은 아무래도 20%, 30% 넘는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하반기부터 워낙 큰 폭의 좀 하락을 많이 보였습니다. 23,000원대 주가가 현재 만원대까지 반토막 이상으로 현재 마이너스가 난 상황인 만큼 올라올 때마다 약간 좀 매물에 대한 부담 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K맥 같은 종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은 K맥도 뭐 거의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K맥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 높아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추세는 변함이 없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분이 현재 5개월 정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추세가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1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지지라인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관련된 지지라인은 충분히 지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홀딩에 대한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에로티베큐움이 단기적으로 급등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 관심이 있으셨는데 최근에 약간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타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면은 포트상에서는 홀딩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가져가겠지만은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비중이 많이 실었었던 분들은 조금씩 뭐 매도관점 대응 전략으로서 수익을 조금 챙기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다고 해서 전략 매도에 대한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좀 홀딩 하셔갖고 우선은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는 전략으로 취해보시되 비중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타이밍에 있어서 비중 조절을 통해 갖고 좀 유연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오히려 조정 관련된 부분이 좀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하셨다가 또 좀 더 빠졌을 때 사는 전략 해갖고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으로 인한 주수, 보유 주수를 확대하고 줄이고 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및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인 만큼 이 관련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마이너스 났다가 최근에 플러스로 돌아온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종목군들이 그러한 종목인데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의 모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피부 미용 관련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은 식었다가 재차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현재 매수가 대비 수익은 있지만은 꾸준하게 주식을 사 모으시는 그런 전략으로서 피부 미용 시장 메디톡스를 시작으로 해서 약간은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제2의 메디톡스를 찾기 위한 노력군들은 계속적으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프로 같은 종목군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대형주 몇 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LG상사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G상사 상당히 좀 잘 나가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약간은 3.6%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이 조금은 내려오는 모습 보였지만은 충분히 두 자릿수대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신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현재 시점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자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은 예전만큼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자원 개발에 대한 영향, 기여도 관련된 부분은 LG상사가 그동안 많이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G5라든가 이러한 부분, LG그룹에 있어서 신제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물동량이 만약에 많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동량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LG상사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겠고, 먼 미래를 봤을 때 LG그룹에서 만약에 자동차 산업을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LG상사가 그 핵심적인 기업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먼 미래이지만은 현대 글로비스 같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홀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하나케미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12월 달부터는 약간 횡보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말씀이지만 22,000원, 21,000원대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꾸준하게 횡보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에너지 관련된 산업군들이 튀어 오를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어떻게든 진행이 앞으로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시면서 종목 AS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투자 관련된 안내사항부터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투자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정보만 제공해드릴 뿐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께서 하신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에 대한 부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 하나하나 체크 포인트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크진 않지만 배당 관련된 종목으로 인식이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 한 주당 50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배당을 했다는 점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우리산업 고배당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만 배당을 하는 상당히 좀 건전한 기업이다라는 인식은 한 번쯤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효과 기대할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배당주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 배당을 안 한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썩 좋진 않습니다. 반대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빠르게 주가 상승에 대한 가치들이 높아가고 있고, 수급 관련된 부분도 단기 쏠림 현상이 나와주면서 현재 시점 배당에 대한 메리트, 꼭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이 아니더라도 기업에 대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배당 인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당 기업으로서 인식이 되면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큰 틀의 흐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환경 관련된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 관련된 이슈는 강한 테마가 올해 계속적으로, 꼭 올해가 아니고 올해, 내년, 내후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환경 관련된 이슈는 꼭 주식시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그리고 선진국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머징 마켓까지도 이 환경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 정책 공조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산업 과거에 관련된 업종군들이 크게 뛰었던 그런 시대가 다시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면서, 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주 찾기 놀이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 산업은 그때그때마다 거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체크포인트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우리 산업이 속해 있는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시황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동차 관련된 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한 시각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기 전자와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섹터군들이 올 연초에는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업종군들이 약간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다음 주자를 찾기 위한 노력군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앞서 우리가 봤던 음식료라든가 최근까지는 건설, 철강 관련된 업종군들이 그런 바탕을 좀 이어받는 모습 보였는데 아직까지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그런 바톤을 이어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완성차 관련된 업체군들의 실적 불안감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아시겠지만은 판매량 정체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와 관련된 우려감과는 좀 다르게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다변화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도 2차 협력업체인 만큼 꼭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더라도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한라홀딩스 여러 가지 거래처를 둘 수 있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에 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처 다변화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성차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는 약간 성능이라든가 기능은 사실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미래 기술로 접목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동차 부품 업종의 부품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도 관련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메리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자동차 부품 업종군에서 왜 현대모비스라든가 대형 자동차 부품 회사를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산업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히려 알짜 자동차 중소형 부품주에 대한 성장성이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앞서 얘기를 드렸던 만큼 신사업, 그다음 신기술이 접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품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품을 하는 그런 대형 부품사보다는 한두 가지의 차별적인 부품을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성이 더욱더 좋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먼저 가고 우리 산업 같은 종목군들이 갈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오히려 중소형 알짜 부품주들이 먼저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그 뒤를 이어서 자동차 대형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도력이 있는 우리 산업 한번 관심 가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큰 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중국에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자동차 정책 지원들이 현재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 대형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 현재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그동안 약간 좀 위축되었던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책 관련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테마 형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강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스마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평균 8.5%의 성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대비해서 그 폭에 대한 부분이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까지도 현재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장이 몇 년 안에 2배 성장을 한다는 것은 그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은 2~3배 넘는 상승 흐름도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 전기차, 스마트카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한 번쯤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체크 포인트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고,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화면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에서는 매수 가능하고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31,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사실 높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거의 30~40%의 그런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고수익이 가능한 것은 그만큼 좀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31,150원대 고점 형성 이후에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고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만원에서 2만원 세트까지는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2만원부터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복세가 진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표했던 31,0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손절가가 좀 짧게 제시를 했는데 손절가를 왜 짧게 제시를 했냐, 손절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선은 앞서 말씀드릴 때는 급락 여파에 따라서 회복기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기가 만약에 꺾인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다시 한번 좀 자르고 재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리스크 전략군들을 조금은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비록 좀 짧게 손절가 잡으셨다라는 거 꼭 인식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목표가 설정에 대한 목표 기간은 정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반기가 끝나기 이전에, 즉 4월달, 5월달, 6월달 정도에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테마와 관련된 부분, 환경, 스마트카 혹은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한 번쯤 뛰어 올라와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0-30% 고수익도 단기적으로 좀 가능하다라는 거, 저는 부품 관련된 업종군들 만약에 내 포트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한두 종목은 좀 편입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 편입에 대한 부분 우리 산업을 고려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트 흐름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은 2015년도부터 사실 상승에 대한 가치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거, 시적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한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주가가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지만은 상승 추세에 대한 형성이 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자동차 부품이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작지만 강한 자동차 부품 업종 우리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세일즈 여기까지 하겠고, 저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신기어 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